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공휴일이 끼어있는 한 주는요, 더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오늘도 활기차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에는 어떤 기사, 사진들이 실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우리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SK 배터리,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전기차에 올라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조를 투자해서요 포드와 합작사를 만듭니다.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방미 일정 시작이 됐죠.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 첫 참배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기업 대통령 방문에 맞서 미국과 뭔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요. 교차 접종 해외에서 소식이 좀 들렸죠. 우리도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요. 2차는 화이자를 접종받는 교차 접종 임상실험이 진행됩니다. 정부는요. 1차 접종 400에서 500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해외 연구에서는요. 면역 효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굉장히 평가가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일정 시작됐다는 내용 간단하게 한 줄로 전해드렸는데 여기 사진입니다. 어제의 모습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좀 경건한 모습이죠. 그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좀 크게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얘기인데요.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원 미달 대학은 학생을 줄이고 회생 불가 판단될 땐 아예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학생들 입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이 너무 많은 겁니다. 좀 더 보면은요. 올해 입학생 기준입니다. 전체 충원율 91.4%, 그러니까 9% 넘게 학생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못 뽑은 겁니다. 미충원 4만 명 넘어섰다. 그리고 권역별 신입 대학생 점검 뒤 축소를 공고하겠다. 권고를 만약에 안 따를 경우는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하면 가장 맨 왼쪽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증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현민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웅 훈장의 뜻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요. 미국 퇴역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한 퇴역 군인인데요. 중공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던 군인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중국이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훈장 수여식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랜 B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금 대선 주자를 영입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플랜 B,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랜 B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상한 특공입니다. 특공, 특별 공급 계속 논란되고 있고요. 계속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뒤죽박죽. 여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막 구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이게 갈피를 못 잡겠다. 뒤죽박죽 아니냐. 이런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좀 약간 휴식을 취한 뒤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좀 차분하게 걸어와서요. 헌화를 하고 있죠. 저 장소는요. 알링턴 국립묘지 중에서도요.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여기 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한나라의 정상이 한 국가를 방문했을 때 국립묘지를 방문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 방문의 의미는 사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뭐 이런 측면에 이런 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국립묘지 방문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다른 행사 일정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 내용도 뭐 영상이 들어온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중공군에 맞선 한국전 영웅의 훈장을 수여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95세 퍼킷 예비형 대력 중2 때 참전했습니다. 한참 전의 얘기죠. 중공군 인해전술 청천강 전투에서 활약하신 분이에요. 명예훈장은 대통령 수여 최고 훈장에 해당됩니다. 자, 피로 맺은 한미동맹 기억,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 그러면서 어떤 인물인지 여기 사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 시간으로는 22일이 되겠죠. 그 맞춰서 명예훈장 수여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게 훈장 수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밑은 아주 젊으신 분이 있고 그 위에는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예. 현재 나이로 94세라고 하시니까 예. 근데 이제 199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1950년. 1950년. 예. 근데 6월 25일인데 그로부터 2달 뒤에 한국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양 위, 그러니까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예. 가르고 있는 청천강 전투에 투입이 됐었는데요. 예. 그 당시 중위로 와서 했었는데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해서 막 쳐내려올 때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다치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해서 최고의 명예훈장을 지금 그 전달하고 하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의 훈장을 하는데 예. 외국 정상을 같이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메시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25 이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이 서울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유엔군이 와서 다시 이제 북진을 하는 도중에 예. 중국에서 또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크게 맞붙은 전투에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생 정신을 발휘했던 이런 분이고 그 당시에 중위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23세 정말 청년이었습니다. 예. 청년이 와서 우리나라의 박격포에 포탄까지 맞아가면서 상위 군경이 됐을 정도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전쟁 영웅을 기리는 이 행사에 했고 그 예. 당시에 중공군의 사실은 전투였습니다만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맞싸웠던 대상이 누군지는 미국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맥락상
중국과의 싸웠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의 혈맹, 예.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만들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맥락이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엄청나죠. 그리고 두 나라 사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훈장을 수여하는데 한국전 당시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메시지가 됩니다. 다음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국 바이든 반중 노선에 적극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언론이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관영신화통신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 기업들이 수행단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뭐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 된다. 뭐 백신 얘기도 있다. 한국은 백신이 급하다. 그리고 뭐 반중 노선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이 그러니까 바이든의 반중 노선에 그다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앞선 기사가 뭔가 좀 연결이 되죠, 지금요, 상황이요? 자, 김괄 교수님. 네. 사실 앞서서 이 전쟁 영웅에 대한 이 훈장 수여식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중국을 좀 보란 듯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불편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이렇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예.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 기억하자 한미동맹. 우리가 왜 동맹을 그렇죠. 맺었는가?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그 전에는 사실 동맹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 53년 7월 이후에 이제 사실 예. 종전 이후에 동맹을 맺으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맥락은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살짝 뭐랄까 뭐 압박감이 아니지만 뭔가 신호를 좀 주는 거고요. 중국에는 한번 봐라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어떻게 해도 정체성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기다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쿼드죠. 그러니까 쿼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라. 이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의 어떤 밑자락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다. 그러니 기억하고 지금 쿼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천명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 한국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쿼드를 이제 뭐 애써서 회피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뭐 코로나 이런 영역의 의제에 대해서는 아마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관계를 새롭게 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관심은 중국 견제죠. 예. 한국의 관심은 북한과의 대화거든요. 예. 이거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쿼드 이거는 뭐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쿼드는 뭐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뭐 호주, 인도 등등 동맹국들이 군사적,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논쟁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전쟁 영웅에 대한 훈장, 이 쿼드에 대한 살짝 강조,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또 우리 외교 당국이나 뭐 미국 외교 당국에서는 이거 지나친 해석이다, 그냥 훈장 주는 것뿐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자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요. 기자회견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 답변 과정에서 한미 정상이 엇박자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요, 일단 궁금한 거는 북한 인권 문제가 왜 돌발 변수로 해석이 될까? 그리고 왜 엇박자 가능성이 나오는 걸까? 이종호 평론가, 해석을 네네. 좀 해주세요. 일단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유엔에서도 결의안을 내고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통과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과는 많이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약, 그러니까 그 정치계에서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하원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압력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것도 계속 열리고 있고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핵심은 만약에 기자회견 당시에 미국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를 담긴 그런 기사일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나온 물음표는 미국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인권 문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국과 한국이 엇박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인권법 왜 찬성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결의한 사항이니까. 그 질문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예. 기자회견에서 저는 미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국내 문제를 질문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긴 하지만 예. 바이든이 또 트럼프처럼 그렇게 언론 노출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 산적한 문제를 먼저 물어볼 것이고 예. 만약에 이 질문을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외교적인,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안 좋은 어떤 경험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방미 시절에 예. 부시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부터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때 햇볕 정책에 대한 굉장히 신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에 왜 말을 끊고 this m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결례다 뭐 이렇게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으려면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뭐 한반도 프로세스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히 회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연한 어떤 입장 그리고 어차피 인권 변호사니까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되 우리의 어떤 당사국수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사표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칙론 정도 얘기를 질문받도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이신데 아무튼 기사에 이런 내용도 좀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요. 백신과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거에 대한 협력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약간 부수적인 감이 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아무튼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이 있을지 우리나라 언론도 미국 언론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소식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